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거의 2% 가깝게 뛰면서 206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3월 이후로 가장 높은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3% 이상 상승하면서 630선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이번에 들어서 가장 높은 종가 역시나 형성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원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아침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왔더라고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쪽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소식, 폭동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미국과 중국 부분들에 있어서의 분쟁 부분들도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일단 중국 쪽에서 농산물 등의 수입을 좀 일단 금지시키는 지시를 좀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5월달 미국의 제조업 PMI가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족했었지만 그래도 바닥은 좀 쳤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결국 미국 시장,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를 좀 급락시키거나 그러기에는 다소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경제에 대한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주식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은 이미 한국 시장은 전날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반영은 좀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한국 증시는 과열권역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수 왼쪽 부분들이 거래소 시장입니다.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2060포인트대까지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마디가 좀 나오고 두 번째 마디가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세 번째 마디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면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2100선짜리 때까지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과열권역으로 좀 진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이미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750포인트대 언저리, 750에서 740포인트대 중반 정도 때까지는 저항라인 때까지 있어요. 저항라인 때까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수적 매수는 오히려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결국 코스닥 시장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고객 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대기 자금은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객님 탁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 자금은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 다만 이제 신용잔고가 이제 11조 원대를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신용잔고가 좀 크게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자일 때 좀 잡으면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자들을 좀 잡으면서 오늘의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우선 그 지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열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신고가의 흐름들을 내고 나가는,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때마다 좀 분할로 타입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이 자리 때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분할로 매도를 좀 대응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반대로 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그 자리대에서는 반대로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좀 진입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똑같은 그런 모습들인데 오히려 밀리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거고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좀 차익하는 그런 관점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들도 좀 볼 수가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고점권역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에는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고점권역에서 이제 과열권역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차례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오게 된다라면 차익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 못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주도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보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차익반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은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전날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를 좀 했었어요. 양시장에. 네, 거래소 시장은 매수로 좀 전환됐고 기관 쪽도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거래를 연속으로 매수했던 부분이 한 2,3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 다음날 내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보통 따져보니까 2천억대 중반, 연속적으로 2천억대 중반의 순매수를 좀 하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차익 매도가 기관 쪽에서 좀 받아주는지 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의 흐름들도 물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달에 동시만기죠. 외국인 쪽에 있어서 선물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장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종목장은 지속이 될 건데, 뭐 2차전지, 그 다음에 언택트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열권역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거.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주라든가 아니면 업종에 있어서의 순환매 뭐 이러한 부분들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시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이슈나 재료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조선주예요. 뭐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기업들이 동시효과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효과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20%, 삼성중공업과 경선에 10% 거의 상한가가 얹어지고 있는데 LNG선에 있어서의 이 발주, 수주를 좀 성공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동시효과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자릿대 뭐 따라 들어가는 자릿대는 아닌 것 같아요. 갭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자릿대는 아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초가에 좀 반영이 돼서 큰 폭으로 떠서 출발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좋지 않다라는 거,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급증을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쉬어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정을 받았을 때 그런 종목군들을 수익 관점으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섹터를 좀 봐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조금 뒤에 이제 오늘장에 봐야 될 관심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장전에 셀트리온 제약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셀트리온 제약이 사실상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셀트리온 계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도 역시나 좀 바이오 쪽 중심을 좀 보면 될까요?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쪽하고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은 좀 계속 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신고가죠.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장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아직 신고가의 흐름들은 아니지만 바닥을 좀 가지고 상승 추세를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에 있어서의 전망치가 올해 상당히 좀 좋아져요. 셀트리온이 포진되어 있는 이 제약 약품들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봐야 될 섹터는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 섹터하고요. IT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뭐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분들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바닥권역에서 있어서 장중에 15% 가까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재료나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HLB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바닥 권역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거래량이 좀 증가가 좀 부족한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을 좀 줬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종목을 보게 되면 아이센스 같은 기업들도 있어요. 헬스케어 쪽의 종목군은 좀 편입을 표진이 되어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괜찮아요.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와 외국인 쪽도 매수를 좀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26,000원대의 돌파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28,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종목은 메지움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fontan 수술에 있어서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작년에 큰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까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IT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분야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은데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종목군들은 원이 폴릭스 같은 기업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도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대량 거래 터지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조정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 원익의 계열사 중에 지주회사로 좀 볼 수가 있고 실적은 당연히 좀 좋아질 거예요. 원익 홀딩스 자체도 실적은 좀 좋은 그런 사항들인데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결국 긴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테스예요. 테스는 여러분들께 상당히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원익 IPS와 더불어서 상당히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작년에 언급조차 없었던 종목군들 말씀을 좀 드렸었고 최근 들어서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테스 같은 경우도 이 장비사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 좀 나올 수가 있고 정고점 돌파 시도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정고점 돌파 시도 좀 나와주고 있죠. 만약에 한 번 더 움직이게 된다면 25,000원대 이상 한 번쯤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눌림목 구간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KH바텍이 있어요. KH바텍도 전날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장대 항목을 좀 부렸었죠.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 8월 달에 폴더블 2가 출시가 됩니다. 갤럭시 폴드 2가 출시가 되는데 폴드 쪽에 있어서의 호응이 좀 상당히 좋아요. 폴드 쪽에 있어서 호응이 좀 상당히 좋은데 이미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고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는 발주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생산을 좀 시작을 미리 준비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적에 있어서는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보다도 3분기에 있어서의 실적 혹은 4분기에 있어서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폴더블 2 출시에 있어서 이슈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전날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오늘 시초가가 떠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죠. 그럼 눌림목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2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강세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올랐고 코스닥 시장은 3% 이상의 상승세 나타내면서 63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긍정적인 호재가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오늘 조선주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좀 빠지네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3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좀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쉬어갑니다. 삼성전자지만 51,000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6% 하락세 나오고 있고 네이버는 어제 다시 한번 개인, 기관 그리고 외국인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이 하락폭 크지는 않습니다. 0.6% 하락세 나오고 있고 23만 5,500원대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44,1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대부분 잘 갑니다. 오늘도 2차 전지주 가네요. LG화학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앞에 다시 한번 4자 보입니다. 40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가 2% 이상 급등 흐름 나타냅니다. 37만 3,500원대 셀트리온 역시나 오늘도 갑니다. 추가 상승세 나오고 있고 1% 넘게 추가 상승하면서 23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언택트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빠진
출발합니다. 26만 1,500원대, 그리고 LG 생활건강 강보합권에 출발하네요. 136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엇갈립니다. 코스피 시장 약보합권에 그치고 2059선, 60선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어제 3%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36포인트. 하지만 양시장 모두 다 사실상 거의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 오늘도 가네요. 2% 넘게 상승합니다. 12만 6,900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제약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가는데 2%가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만 5,500원대. 일단 코로나19 치료제 뉴스가 나온 만큼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젠 5% 가깝게 급락 나옵니다. 11만 1,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알테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6% 이상 하락하면서 24만 7,2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25만 원대 이탈하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프로비엠 0.4%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역시 다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KMW 앞에 6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0.5% 상승세 나오고 있고 6만 100원대 2주 전 가격을 그대로 회복한 모습입니다. 펄어비스, CJ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약보합권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성입니다. 네, 개장 상황 좀 보고 왔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장 시작할 때 HLB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는데 10% 이상 급등 나왔고, 보니까 오늘도 좀 추가 상승세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제도 세 종목을 여러분들의 질문했던 종목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인지 없는지 한번 살펴봤었는데, 어제는 KC코트레, 세노텍, HLB 중에서는 그나마 HLB가 제일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 그대로 HLB가 제일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강하게, 다행히도 제일 강하고 좋은 흐름을 HLB가 좋습니다. 사실 HLB는 그동안 5월 달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매매 종목 시그널로 한번 괜찮은 종목을 언급했던 종목인데, 어제도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것 같다. 외국인 매수가 좋다. 나는 하여튼 초보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으로 어제는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수익 나신 분들은 계속 분할 매도하시면서 계속 챙겨가시는 거. 왜냐하면 매매이기 때문에 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종목들은 제가 실전 매매 정수 시간 10시, 11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침 매매 시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먹고 팔고 매매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질문 주셨던 종목에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모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미, 오늘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수혜 테마로 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신성통상이라든지 TBH 글로벌이라든지 하여튼간 이쪽에 의류주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 요청을 했죠. 수출 규제 철회 요청했는데, 사실상 이제 거부 소식이 나와주면서 일본 제품 불매 수혜 운동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모나미가 어제와 오늘 좀 강세를 좀 주는데, 매수는 가능하지만 일단 손절라인 좀 짧게 잡아야 돼요. 아침에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움직일 때에서는 손절라인 4,500원 잡고요. 4,500원 잡고 일단 목표치는 일단 5,000원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게 되면 5,000원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만 매매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나미는 브랜드적으로는 국내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모나미 펜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일반 사무용품이라든지 필기구라든지 컴퓨터 소모품이라든지 일단 이런 쪽에 이제 국내 브랜드를 주력으로 해서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이슈에서 시장에서도 지금 위치에서 바닥에서 돌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얼마간의 상승세, 그러니까 5,000원, 한 5,500원 정도 올라오면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단타로만 하실 수 있는 사람들만 했으면 하는 종목으로 매수는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추가 매수 질문 주셨어요. 케어랩스입니다.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자,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예요. 원격 진료. 이쪽에 이제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들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현재 창사 이래로 지금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케어랩스의 차트를 보면 N자형인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좀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 보다 보면은 이렇게 바닥권역 있는 종목들에서는 빠지기보다는 다 이렇게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패턴들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매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지금 추가 매수 질문 주셨는데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여요. 일단 원격 진료 쪽에서는 국내 선두 업체로 지금 알려져 있고 뭐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뭐 검색 서비스 굿닥이라든지 뷰티케어 관련 커뮤니티 앱 바비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과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그래서 헬스케어, 미디어 플랫폼 이런 부분들의 주요 매출을 병원, 아까도 말씀드린 약국 이런 쪽으로 주요 매출처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실적들은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슈 이후에서 더욱더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도 바닥에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 가격 어제 시가자리인 17,450원을 잡는다라 그러면 22,000원까지의 정고점 정도의 목표치를 두고 단타 매매, 그러니까 22,000원까지 끌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표치가 최소한 이만큼은 27%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3%든 2%든 5%든 단타치기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치는 커요. 이거 N자형으로 크게 가면 3만 원인데 마찬가지. 단타로 목표치를 단타로 60% 잡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60%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목표치라는 얘기고, 단타라는 2% 먹고 나오든 3% 먹고 나오든 매매하기가 편하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괜찮아 보이고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이제 네이버인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도 신고가 패턴으로 강하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5월 21일 날에 한번 매매 시그널 종목으로 괜찮은 종목으로 요쯤에서 얘기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올라왔죠. 근데 지금 다시 밀렸지만 지금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이슈들이 이제 그 멤버십 통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통장과 주요 서비스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감에 어제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6월 1일 어제서부터 이제 유료 회원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이제 시작될 예정이고, 이제 네이버가 발급하는 통장은 아니지만 네이버 통장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네이버 통장은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CMA RP형 계좌입니다. 왜냐면 CMA 계좌는 이제 증권사 환매 조건부 채권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금을 이자로 형태로 지급해 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네이버페이랑 연동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내용을 보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수익금을 제공을 하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이제 충전하여 결제 시 최대 3%의 포인트가 또 추가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징은 이제 카드사랑 좀 다르게 전월 실적을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아마 인기를 좀 끌 것 같고요. 3%라 한다라 그러면은 카드사의 평균 피킹률보다는 높은 게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통장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3% 수익을 발생을 하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도 할인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이슈들을, 원래 네이버가 이제 포털 사이트 광고로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광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제 금융으로 진출을 하는,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커머스 결제에서 이미 벌써 IT 공룡 기업들이 지금 금융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이버는 국내 포털 1위 기업이고, 카카오는 1위 메신저 기업이고,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금융 플랫폼에서도 사업을 박차를 가한다라 그러면 저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슈는 그런데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이에요. 추세 상승이고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바닥 종목은 아닙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할 때에서는 지수선물 막 튀네요. 기관들과 지금 연기금들이 최근 들어서 지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배신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금과 기관들이 팔면 얘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배신할 것 같지는 않고 지속 상승형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만약에 만약에 신규적으로 매수 접근을 하시겠다. 매수는 가능하시고 손절 가격을 여기 21만 5천 원을 잡으셔야 돼요. 21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로 잡으셔야 되고 21만 5천 원 요중이네요. 여기 이 정도 잡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일단 너무 크게 두지 마시고 한 26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차 목표 가격 26만 원 정도 보고 그 이후에서 시장 보고 다시 보면 되거든요. 시장이 계속 넘어가면 얘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계속 종목들이 순환하거나 계속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계속 강했던 종목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거나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신고가 패턴들이 쉽게 안 꺾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이제 추세 상승. 그래서 추세 상승, 이제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요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만 5천 원 안 깨지면 26만 원, 27만 원, 30만 원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21만 5천 원 이탈이 되게 되면 조정을 염두를 해서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좀 무겁기도 하고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가볍게 치고 날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급등점수의 LG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가볍게 지금 8% 치고 날아가죠. 바닥에 있어서 그래요. 올라간 게 아니고. 그래서 고점에 떠 있는 애들은 치고 날아가질 못하고 오히려 지금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 뭐 제넌세도 마찬가지. 바닥불이 있던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무너지지는 않는데 좀 재미는 없지만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종목도 매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급등은 필요 없고 어쨌든 수익만 나면 된다는 부분에서는 네이버는 신규 매수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려봤는데 일단 뭐 오늘 세 종목 다 공략이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제가 전일 어제에서도 HLB가 제일 괜찮아 보인다 얘기했는데 그쪽이 제일 움직임이 좋았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움직임이 좋을 수 있는 종목이 케어랩스로 좀 보여집니다. 케어랩스인데 물론 지금 모나비가 먼저 치고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나비가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먹을 거는 별로 없어 보여요. 오히려 케어랩스 쪽이 매매 쪽으로는 더 초보자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이버는 좀 전에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오늘도 뭐 시장이 계속 급등을 하거나 움직인 흐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매매로서는 뭐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종목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10시 방송에서 실전 매매성 시간에서 바닥주들 이런 종목들을 안전하게 혹은 바닥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좀 이따가 실전 매매정 시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빠르게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 대부분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시그널 준비하셨습니까? 예, 종목이 잘 가는데요.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고, 오늘도 세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비트컴퓨터를 좀 물어보셨어요. 단기간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누차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단기 거래는 매수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이제 손절자리대를 어디로 잡을 거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비트컴퓨터를 좀 보게 되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크게 하나, 둘, 세 개로 상승을 했어요. 저점 자리대를 추세를 그리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계단식 상승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대 뭐 11,600원, 11,600원 그리고 21선 자리대 11,300원 이 자리대에서는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21선이 깨지게 되면 1차 시대는 끝납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21선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면 되겠죠. 과연 어디에서 지지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5월
2월 28일 날 저점 자리대죠. 한 1,8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한 10,000원대 초반 자리대까지는 눌릴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21선 이탈 자리대를 손절로 좀 잡고 보면 좋겠죠. 결국 12,000원 이하권역에서 지금 11,900원이니까 11,850원이네요. 지금 보니까. 호가를 보게 되면 굳이 뭐 비싸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000원 이하권역에서 노려보는데 5일선 자리대가 11,700원 부근이에요. 750원 부근. 그럼 11,750원 부근부터 한 11,400원, 300원 그 정도까지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11,000원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짧게 13,000원 정도가 목표치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는 챙겨 나가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첨언을 해드리자면 지난주였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좀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성장은 좀 상당히 좋은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의 원격 진료에 있어서의 법안에 대한 통과, 언제 시행되고 법적인 부분들이 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이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함께 좀 판단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를 좀 물어보셨어요. 오늘 매수 시그널 어떤가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유진테크가 어제 5%대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 금일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22,000원 정도를 노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22,000원 부근대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신고가는 아마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12년도부터 장기적으로 큰 박스 번역이에요. 10,000원에서부터 24,000원 언저리 때까지 박스 번역인데 아마 이번에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진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상 최고가를 목표로 해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22,000원 부분부터 진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22,000원에서 22,000원부터 약 한 21,000원 정도? 그 정도 때까지 일부 좀 매수를 해놓고 조정폭이 깊어진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20,000원 이하권역이죠. 18,000원에서 19,000원 요 사이에 비중을 조금 더 매수를 해놓고 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길게 보는 것이 좀 좋다라는 의견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인지 트레이딩인지 그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신테카바이오예요. 단기 단타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신테카바이오 보게 되면 상장을 했어요. 12월 달에 12월 17일 날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6개월 차가 되고 있죠. 12월 17일이니까 1월 17일, 2, 3, 4, 5, 6월 17일 날 6개월 차가 됐을 때 보유예수 물량이 풀릴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물론 차트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얼마든지 좀 가능하겠죠. 대량 거래가 좀 터졌었고 어떠한 재료나 이슈 부분들 때문에 터졌을 거예요. 그럼 분봉상에 좀 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깨지면 안 되겠죠. 요 12,2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0분봉으로만 보게 되면 뭐 12,000원 자리대만 이탈되지가 않는다라면 나름대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12,000원 정도 때 혹은 12,000원 이하권역까지 조정을 받는 거를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이쪽이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결국은 12,000원 이하권역에서 분할 매수로 포인트를 좀 잡아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이하 권역에서의 전략, 반등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로 좀 보게 되면 13,500원짜리대가 단기 저항 자리대예요. 뭐 국가 권역이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자리대를 1차적인 저항 자리대로 좀 놓고 보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분할로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페노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매수 시간을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 그 관련해서 벌크선 관련해서 LNG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좀 아침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일단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을 잘 가고 있는데 페노션은 사실상 조금 뒤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121선 돌파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지켜보신 다음에 추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보시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선은 121선을 돌파해주는 물론 저점 자리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상단을 돌파를 못 해주면 시간적으로 좀 소요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선 좀 지켜보고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해줘야 상승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일단 지금 자리는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 그리고 그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관점보다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지금은 접근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추세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가 지금 또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급등 중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페노션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중공업이나 조선, 뭐 금융 관련주들 기존에 이제 낙폭이 좀 과대됐던 그런 종목들은 그 글로벌 증시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전반적인 그 섹터의 좀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뭐 선박이나 이런 걸 수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면은 긍정적이나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보시고 수익 시연에 계속적으로 좀 대응하면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이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좀 덜어내시고 일단 지금 자리가 딱 매물대에 딱 부딪히고 지금 좀 쉬고 있는 자리이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V자 반동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8,000원 그 이상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자리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매물 구간이 굉장히 많이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유동적으로 계속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종목은 그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일단 머큐리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파이 관련해서 지금 총선 관련해서 이제 공약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일단 금일도 머큐리, 아이즈비전, 전파기지국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줬습니다. 일단 통신 장비 업체이고 일단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추후에 크게 상승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머큐리 지금 좀 매수를 해봐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자리에 눌린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일단 단기 스윙 관점에서도 괜찮고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끌고 가셔도 괜찮은데 일단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매도 반복하면서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세 가지 종목 오늘도 쭉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유튜브에서 총각 호랑이님께서 그 유비케어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유비케어를 보시면 총각 호랑이님께서 현재 수익 구간인지 아니면은 뭐 손실 구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 관련주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조금 수혜를 받은 그런 종목이에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 의무 기록 뭐 EMR이라고 해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 그런 우수한 기업이에요. 이 종목은 하지만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한 160% 정도 이상 급등을 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 차트 흐름으로 잠깐 보시면 저는 일단 이 종목이 급등을 하고 나서 이격이 많이 좀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지고 나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중요한 구간인데 이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 중이시니까 21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1선을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최근 흐름을 보니까 만 원 정도는 지지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 21선 지지 여부를 보시고요. 또 밀려도 만 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2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손절 라인은 단기적으로 21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만 원 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비케어는 일단 보유 중이시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 지지하나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뭐 손절 또는 그 수익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일지테크예요. 네, 일지테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랄까 수소차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 애국 테마주로도 좀 엮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애국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그 국산화 그 탄소 섬유를 그 개발하고 그런 신제품을 개발 중이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일지테크는 두 가지 테마로 좀 엮여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소차, 두 번째는 이제 애국 테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애국 테마로 좀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을 찍고 뭐 양호하게 올라왔어요. 좀 많이 올라오지도 않은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수를 물어보셨는데 이건 단기성이라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조금 무난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수소차 이슈로 좀 엮이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그 손절 라인은 한 21선으로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한 목표가는 오늘 되게 좀 중요한 자리, 현재가가 중요한 자리인데요. 중장기 이평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리고요. 단기적으로 저항대는 한 3,600원 정도의 좀 강한 저항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거래량이 나오고 이 3,600원 정도의 그 강한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한 4,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가 아닌 중기로 매수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 보도록 할게요. 인트론 바이오 이렇게 이제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신약, 그리고 이제 동물용 항생제 뭐 이런 것을 제조하는 업체예요. 근데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이 종목이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를 계약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로 인해서 어저께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일단 차트로 이제 접근을 하면 단기적으로 작년 9월부터
21선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쌍바닥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뉴스와 함께 장대 양봉 나오고 어저께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있어서 오늘은 좀 음봉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제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떠냐면은 단기적으로 전체 흐름상으로는 이 종목은 매수는 가능하다. 바닥권이다. 가격대는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오늘은 어제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목 조정이라 이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에서 한 4, 5일 정도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후에 대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 종목의 지지 라인은 단기적으로 오늘 저점인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 한 15,600원 정도로 지지선을 좀 잡아드리고요. 두 번째 지지선은 한 5일선 정도를 잡아드릴게요. 한 1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일단 중립 의견을 드리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가능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도 시장 좀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빠르게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신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창 솔루션 매수 시그널을 보내주셨는데요. 포스코 엔텍부터 먼저 볼게요. 포스코 엔텍은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요 날이었죠. 5월 28일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을 때 6,000원 부근에서 매도 가능합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고, 시가가 무너지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같은 분이신지 이제 다른 분이신지 같은 종목을 물어보셨어요. 포스코엔텍은 기본적으로 히토류 테마주죠.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은 항상 당일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가를 치고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때에는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매수가 가능하려면 시가선인 5,500원을 뚫을 때 5,520원을 뚫을 때 따라가는데 이때 거래량이 수반돼야만 좀 신뢰가 높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 바로 대응이 중요한데 시가에서 밀리면 바로 손절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대응을 못하면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온 구간이 높기 때문에 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 중심에서 움직이는데 시가 따라서 매수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매수했을 때 시가에서 1% 이상 벗어나면 매도한다. 손절매한다.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대창 솔루션인데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로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아까 상한가를 찍었죠. 상한가를 찍었을 때 방법은 상한가가 무너지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여기 무너질 때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난 것 같고요. 지금 신규 매수는 애매해요. 폭이 굉장히 넓어서 지금 시그널은 주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CS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가 조선선제라는 기업인데 조선선제는 최근에 조선용접봉 이런 걸 하는데 괜찮은 기업이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는데 다만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 이번에 카타르발 이슈로 인해서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쭉 뻗어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되려면은 좀 앞으로 사업 수주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CS홀딩스는 또 한 달이 건너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선제가 상한가 풀릴 때 매도하면 좋았고 6만 원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긴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 뚫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것도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아쉬운데 아까 6만 원 근처 갔을 때 매도가 좋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는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주회사는 이 탄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또 탄력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탄력 있는 종목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수익률 현황 바로 만나볼게요. 일단 누적 수익률입니다. 탑3 자리에 있는데 3위에는 김광만 위원님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는 정재훈 위원님 올라와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이 13%를 현재 넘어가고 있고 1위에는 박원재 위원님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27%를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현황 만나볼게요. 네, 3위에는 김광만 위원님 올라와 있습니다. 미투원 유닛테스트, 원익 IPS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2위도 만나보시죠. 네, 정재훈 전문위원님입니다. 4위부터 함께 보시면 원익 QNC 올라와 있고 3위에는 시노펙스 그리고 2위에는 SFA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1위에는 셀트리 헬스케어 올라와 있는데 1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중입니다. 1위 만나보시죠. 네, 박원재 위원님은 2주를 간격으로 시젠을 2번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를 각각 다르게 좀 잡아주셨는데 일단 5월 28일에 주셨던 시젠 같은 경우에는 11%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현재 1위에 올라와 있는 시젠 같은 경우에는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3주 전에 좀 매수 의견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2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선 어떤 종목 좀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머큐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따라가는 그런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중기적으로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머큐리라는 종목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통신 장비,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시장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IG비전, 머큐리, 전파기 지급 등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은 좀 쉬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85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 900원 정도 지지, 그 900원에서 850원 정도 지지해주고 딱 십자선 모습 정도 보여준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목표 가격은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13,000원 정도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이상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세 이탈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11,000원 구간만 잘 지켜주면은 일단 돌아서 다시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역시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